귀여운 아기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가득한 이곳. 하지만 옆방으로 이동하니 바닥에 다닥다닥 놓여있는 이동장 속에 유기견들이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꽉 낀 채 갇혀 있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이거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동물보호소에 이름을 내건 신종 펫샵으로 지구용이 출동해봤습니다. 신종 펫샵이란 단어가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신종 펫샵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신종 펫샵은 자신들을 보호소라고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는 펫샵의 영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을 얘기해요. 일반인들한테 광고를 하기로는 파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받고 파양을 받아서 이 동물들이 치료를 필요로 하면 치료를 하고 행동교정을 필요로 하면 행동교정을 해서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준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신종 펫샵은 파양동물을 받아주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종 펫샵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인데요. 안락사가 없는 보호소니까 안심하고 맡기라며 반려동물 파양자의 마지막 양심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이 요구하는 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고양이를 구조해서 자기가 돌볼 수 없어서 거기에 입소를 시켰대요. 근데 원래는 요만한 방에 있어야 되는데 돈을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더 내면 캣타워가 있는 방에 넣어준다.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때 20개월로 끊었어요. 520개월로 끊었어요. 지금 하면 안 된대요.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시작한 신종 펫샵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펫샵을 더해서 사업을 확장시킨 건데요. 여기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문구가 유명해지면서 펫샵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점을 노린 사업 아이템이었죠. 일단 1차적인 피해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키즈플라이즈가 요새 굉장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사면 안 되고 입양을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이런 신종 펫샵들이 아무래도 거대 자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광고와 잘못된 그런 사실을 알리면서 현혹을 시켜서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입양이라고 착각을 하시고 신종 펫샵에서 개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저희도 보고를 받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저도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유기견 보호소처럼 해서 들어갔는데 다 새끼 강아지들을 안고 있고, 이거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거죠. 약간 저는 중고차 사기와 비슷한 느낌? 한번 가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그리고 그 강아지들을 보다 보면 이거를 이성적으로 안 데리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돼요. 쉽게 말하면 강아지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양심을 이용해 이곳은 유기동물을 위한 곳이라며 현혹시키고, 실제로 입양을 위해 방문한 사람에게는 유기동물이 아닌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어린 강아지들을 구매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새끼 강아지 데려가시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원하면 유기견 데려가실 수 있는데 추천 안 드린다면서 새끼 강아지 판매만 급급했어요. 강아지 공장이나 고양이 공장에서 그 동물들이 태어났을 때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태어나고 경매장에 가고 경매장에서 중간업체에 가거나 아니면 바로 펫숍에 가거나 하여튼 한 3단계에서 4단계를 거치거든요. 근데 펫숍에 전시될 때가 2개월이면 생산업체에서 출발은 1개월 때 해야 돼요. 1개월이면 정말 이빨도 없어서 잇몸에 하얀 점이 그냥 보일 정도이거든요. 그 유통 과정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그 동물한테 가하는 환경이고, 당연히 위생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을 거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을 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펫숍에 전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동물 복지 차원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모견에게도 자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호소에 탈을 쓰고 있지만 펫샵 그 자체인 건데요. 이 때문에 신종 펫샵에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곳에 입소한 파양 견묘들의 운명이죠.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준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 동물을 확인할 수는 없고, 저희가 직접 방문한 2곳의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은 분양동물들과 분리되어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방 안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비신종 펫숍은 유기견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최대한 노출하지 않기 위해 방문객이 있을 때 몇 마리만 넓은 공간에 불러들여 실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C신종 펫숍에서는 그 공간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절반은 비좁은 사육장에, 나머지 절반은 딱 자기 몸 사이즈 크기의 작은 이동장에 말 그대로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펫샵을 운영하는 게 보호소 운영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아, 후원 따로 안 받으세요? 보통 그런 거 어렵다고 하던데.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분양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후원비 조금만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하는 거고, 다른 데는 이제 수익을 남기기 위해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율 배반적인 얘기죠. 우리가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강아지를 사고 파는 걸 막고 강아지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 유기견을 더 조장할 수 있는 일과 그걸 같이 한다라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제가 동물병원을 아이들을 고치고 싶어서 하는데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을 일부러 아프게 하겠다. 나는 아이들을 고치는 일을 하고 싶고 아이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운영이 힘드니까 오히려 더 아프게 하겠다라는 얘기와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특히 유기동물 보호하는 단체에서는 펫샵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보호소를 펫샵이랑 같이 운영한다는 그 사람들은 동물보호 마인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펫샵을 병행해서 보호소에서 운영한다는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건 한마디로 해서 장사꾼이란 얘기예요. 이처럼 신종 펫샵은 결국 거대 품종 동물 산업에 크게 기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견묘들이 평생 출산만 하다 불행히 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번식 공장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된 동물들의 입양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를 다시 구조된 동물이 채우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신종 펫샵은 강아지를 구매하는 것이 입양하는 것이라고 오인하게 만들거나 내가 이곳에서 강아지를 구매함으로써 유기동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선택을 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이런 착각을 부추기는 수단 중에 하나는 후원금 제도입니다. 보호소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후원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뭐 이렇게 후원도 받고 하는 사설보호소나 뭐 동물보호 단체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한번 인터넷으로 서치를 하다가 본 곳은 우리는 후원을 이렇게 받고 뭐 입양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동물들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페이지 어디에서도 후원 계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후원을 받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써만 놓는 곳으로 보였어요. 이렇게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는 신종 펫샵. 자주 나타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유형들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성견 성묘를 데리러 갔는데 어린 동물을 권하는 곳. 유기동물 중엔 성견 성묘의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친구들을 입양하겠다고 보호소를 갔는데 어린 동물, 특히 어린 품종 동물을 권한다면 역시 신종 펫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입양을 하려고 한 업체를 신종 펫샵을 찾아갔는데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개들이 굉장히 크고 행동 문제가 있는 개들밖에 없다. 그리고 나이도 많고 뭐 이렇게 뭐 아픈 데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여의치 않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 위층에 예쁘고 작은 개들이 있는데 걔네를 한번 보시겠냐 이렇게 해서 작은 푸드를 입양하게 약간 유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홈페이지와 SNS에 품종 동물 사진이 한가득인 곳.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가보면 하루에도 버려지는 유기동물, 유기 또는 파양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진짜 보호소와 달리 품종 동물 사진들로 도배를 해놓은 곳을 볼 수 있는데요. 말티즈는 자연생식과 자유급식으로 하면 우수 캔넬에서 자란 아이들. 심지어는 보육원 보호소 4층을 주의하라며 경고문까지 띄우는 곳도 있었습니다. 셋째, 동물보호소와 펫샵이 동시에 운영되는 곳, 특히 품종 동물들이 많은 곳을 주의해야 합니다. 품종인 어린 개나 고양이를 다량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판매하면서 보호소를 동시에 운영을 한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서로 상충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면 신종 펫샵이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가끔 보호소에서 임신한 채로 구조된 품종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가 낳은 어린 강아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동물들로 채워져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강아지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엄마랑 같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 인증들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한 신종 펫샵에서는 홈페이지에 D협회 회원임을 명시해 놓았는데요. 그 실제로 비영리 단체로 그 등록이 돼서 이곳이 운영이 되고 있다면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 정관이 있어야 돼요.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 후원금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사용 내역도 공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그래 다 있다면 단체로 봐도 무방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그냥 광고용 아니면 현혹용으로 그냥 해놓은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D협회는 후원금도 받고 있는데 후원금 사용 내역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후원 게시판이 있던데 그 후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후원금을 받은 내용들은 저희가 상세 내용은 따로 공지는 안 드리고 여기 그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공개하는 게시판이라고 해서 그 내역도 공개되는 줄 알았는데 내역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세로는 안내를 해드리기 어려워요. 상세 비용으로는 안내가 어렵고 이제 일괄적으로 총 얼마가 이제 병원비로 사용이 됐고 총 얼마가 용품으로 지원이 됐고 목록으로는 안내가 가능하세요. 그럼 그 목록은 혹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월별 말마다 이제 해당 게시판에 공지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서 어딘가 찝찝한 답변. 그런데 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D협회와 비신종 펫샵의 대표자명이 같다는 것.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를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비영리 단체 협회고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아니고 저희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여러 업체 중에 한 군데를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확실히 의심스러운 상황. 혹시나 해서 서울시에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맞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혹시 조회가 가능할까요? 단체 이름이 뭐죠? 협회요? 네. 그런 단체는 없는데요. 비영리 단체는 등록이 의무인데 해당 이름으로 등록된 협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펫샵임을 숨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신종 펫샵.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말 중으로 신종 펫샵을 근절할 만한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가량 남은 시점. 가장 시급하게 마련돼야 하는 법안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지금 있는 법이라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우리나라 법상 2개월령이 이전에 강아지를 판매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2개월 아니에요. 대부분 1개월이에요. 저희가 이제 농림부에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같은 사업체 내에 보호소와 펫샵을 함께 둘 수 없게 같은 법인 안에 둘 수 없게 해야 한다. 이게 보호소의 목적이나 탄생 배경 등이 펫샵의 폐해를 지금 사회적 문제를 떠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상충되는 두 존재가 같은 법인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법인 안에 두 그 개념이 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요구사항입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문구에 동의해 유기동물 입양을 결정했다면 설명드린 유의사항들을 참고해서 동물로 장사하는 가짜 동물보호소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은 잘 알아봐야 돼요. 잘 알아보고 신종 펫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는 일 자체가 되게 정말 행복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생의 한 3순위 안에 넣을 수 있을 때만 키워라. 안 그러면 서로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악용하는 신종 펫샵. 정말 화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신종 펫샵의 눈속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또 신종 펫샵을 근절하기 위해선 용사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이야기 들고 올 테니까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지구용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구를 구하는 용사들 지구용.